네,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유시민 사용 설명서입니다. 음흠. 이 180석 주장이 이제 여러모로 좀 화제인데 이게 이래저래 각자 좋을 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이 전후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랑 인터뷰할 때 여당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범진보 180석을 희망한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생당까지 뭐 다 합쳐서 180석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희망사항을 말한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예, 뭐 유시민 이사장의 이것도 주장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실제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하튼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되게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희망사항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180석을 갖게 되면 이제 국회 5분의 3을 점하게 되고 이게 각 상임위에서도 이제 똑같은 비율로 이제 배분이 되니까 국회 선진화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보수 야당이 국회 발목 잡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쭉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 하지만 보수 야당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뭐 여러 가지 해명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이 오만하다, 오만 프레임에 계속 이제 이 발언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냐 폭주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의 압승을 막아달라. 지금도 이제 유세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보수 언론까지 여기 합세해서 180석이면은 모든 걸 정부 여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쭉 고조시키는 그런 국면인데요. 근데 원래 또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한 국면일 경우에는 과거에도 사실 이 오만하다 이 프레임이 이 정권 심판론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경우가 또 종종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유시민 이사장 발언 때문에 이런 뭐 여당이 오만하다 이런 프레임이 형성됐다라기보다는 그런 프레임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춰진 상황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 180석 워딩이 그렇죠. 조화선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거겠죠. 정말 180석 넘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거 직후에 당면한 어떤 그 입법 과제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부 여당에 이제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좀 방향이 힘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공수처 등의 뭐 검찰 개혁 문제라든지 또 추경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강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생각대로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크게 지면 질수록 아마 이런 상황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셈을 좀 해본다고 하면 민생당이라든지 좀 이런 군소정당들의 의석이 뭐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간의 관계인데 특히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비례정당 창당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개별 지역구에서 단일화도 뭐 안 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의 스탠스 문제가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이제 하는 방향대로 고분고분하게 따라갈 것이냐 이게 좀 여기는 의문인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은 다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더불어시민당 내에 이제 2명 빼고는 외부에서 온 2명 빼고는 일정 기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다 같은 어떤 실질적인 하나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근데 여기에도 좀 함정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여당 내에서의 분파 투쟁이 사실상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열한 이후로는 사실 분파 투쟁이랄 게 없었는데 예. 이번에 그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석 얘기를 한 것은 유시민 이사장인데 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뭐 한마디 하고 여기에 손혜원 의원이 또 양정철 많이 컸다 이렇게 받아치고 이런 구도가 이어지는 것도 사실 이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다 이제 정봉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뭐 이씨, 윤씨, 양씨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욕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이건 있겠습니다. 당장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 선거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예. 이 비례정당 전략을 주도한 게 또 양정철 원장인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열린민주당은 이 전술에 계속 반발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이제 키워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세력이 되는 과정에서는 또 이 비례정당 전술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이제 주도권 다툼이나 이런 게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현 지도부 그리고 주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넓게 봐서 당권 투쟁 양상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 혹시라도 이제 차기 대권 구도까지 엮이는 상황이 되면은 여당 내의 잠재적 분열 요소다라는 평가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권 구도까지요? 그게 좀 지금 보면은 사실 좀 이르죠. 예. 그래서 좀 이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체제를 논하려면 사실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특히 이번 선거는 이제 이런 얘기라도 안 하면 해설하는 재미가 없어서인지 언론들도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종로에서 이겨서 돌아오면 그럼 여당 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될 건데 성향으로 보면 중도적인 성향이고 지역으로 보면 호남 기반이다. 그리고 친문, 비문 뭐 이런 구분법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비문 출신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부에서는 좀 이와 구분되는 대항마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해설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문이면서 더 좀 진보적이고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런 이제 흐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원심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군식구는 줄이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서는 범진보 180석보다는 단독 과반이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좀 이렇게 제각기 활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돌고 돌아 코로나 선거인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의혹을 지금 언급을 했는데 이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의혹 어떤 의혹이었죠? 어제 중앙일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방역 당국이 소극적으로 하도록 이 지침을 변경을 해서 일선병원에서 제대로 진단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다룬 어떤 글이 실려서 이게 여러모로 화제가 됐거든요. 예. 근데 방역 당국은 바로 이제 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진단 검사는 지금까지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진단 과정에서 변화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의혹을 재론을 하면서 다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죠? 정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를 했는데 그걸 좀 숨기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을 또 무력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역 한류라는 말까지 쓰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선거 끝나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의사들의 편지가 미래통합당에 막 쇄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틈타서 코돌이들이 대거 당선되면은 나라는 망한다. 이런 대목도 기자회견문에 있었는데요. 예. 이 코돌이라는 거는 2004년 그 총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바람을 타고 이제 당선됐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탄돌이 이렇게 부르지 그랬죠. 않았습니까? 예. 아마 이거를 오마주해서 이제 코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의사들의 편지가 막 쇄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거 이제 미래통합당에다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뭐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최대집 대한의협 회장은 이제 13일 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매일 한 1만 5천 건 사이에서 일정 검사의 검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의도를 갖고 검사 건수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지 않는다. 그렇죠. 예. 특히 최대집 회장은 처음에 이제 정부가 방역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대책이 비판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인물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중앙일보에서 언급한 이 의혹은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논리상 방역 대책이 잘못됐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도 지금 정권 심판론 논리를 연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당장 지금 수출이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다수 여론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 대책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해야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효과가 오히려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가 워낙 커서 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부 자영업자라든지 취업 준비생 뭐 이런 부분에는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대목이 지금 이 메시지는 뭐 오늘 황교안 대표가 뭐 사회주의 얘기도 하고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로 가는 어떤 그런 쏠림 현상으로도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지층을 분명히 하고 핵심 지지층을 단단히 하고 중도층을 뭐 지금 공략한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핵심 지지층 결집력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거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 전망이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글쎄요. 내일 보면 알겠죠. 그렇게 되겠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